네, 안녕하십니까. 정본부장입니다. 지금 스카이데일리인가요? 거기서 지금 특종을 기사를 썼는 것 같은데 내용이 지금 기상천외한 내용이라 이게 지금 선거연수원, 선거관리 선관위 선거연수원, 거기서 지금 중국인들 99명이 압송된 사실, 그 사실을 특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보니까 이 헌법재판소 심리에서도 윤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영상에 나오더라고요. 부정선거 얘기를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도 똑같이 중국 선거 사무원이라 그러나요? 그 사람들이 99명이 그 연수원에 왜 있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형태의 카르텔이 지금 형성이 돼 있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참 놀라울 뿐입니다. 진짜 우리가 참 이 세상 돌아가는 일을 다 알 수는 없겠죠. 어떻게 돌아가는 것도 다 알 수는 없어도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보니까 이게 지금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가 일단은 참 이제 패권을 쥐기도 전에 지금 추락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한테 지금 덜미가 잡혀가지고 좀 그러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저라도 제가 중국 시진핑이라도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무슨 짓을 못 하겠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전쟁도 하는 마당에 마오쩌둥은 전쟁까지 했잖아요. 6.25 참전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해는 되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지금 죽고 사는 문제에서 다른 나라의 선거를 개입하는 어떤 그런 공작을 한다든지 또는 본인들이 지금 중국이 지금 사실은 미국한테는 국력이 안 되는 상황에서 결국은 자신의 어떤 지지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은 올바른 일을 해서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각 국가의 본인들을 따르는 친중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결국은 그 세력들이 부정으로 당선되게끔 하는 그런 방법을 이제 쓴다. 이제 일단 그게 이제 확실히 드러난 건 아니지만 만약에 그런 걸 쓴다라고 했을 때 그것의 가능성은 있는 거죠. 예. 중국 입장에서는 그게 낫지. 자기가 죽고 자기가 지금 서방 7개국이라든지 대한민국이든 이런 나라들한테 상당히 지금 둘러싸여 있잖아요. 필리핀도 그렇고 베트남 이런 나라들이 지금 다 미국 편에 서 있는 상태고 인도도 그렇고 이런 상태에서 중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사실은 완전히 고립이 돼 있는데 본인들이 자기 이 고립을 벗어나기 위해서 한국 정도 예를 들면 가상으로 지금 민주당 세력이라든지 이재명 이런 쪽하고 마술을 뻗쳐가지고 내가 너희들 당선시켜 줄 테니까 넌 나한테 무릎 꿇어라고 제안을 한다. 그럼 받아들인 입장에서 본인들이 그냥 마이너리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메이저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고, 중국 입장에서는 본인들한테 상당히 이제 친근한 그런 어떤 할 수 있는 상황, 쇼시에 이런 식으로 이 모든 것이 이제 받아떨어지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저도 참 이 친중이니 종중이니 이런 얘기들, 백모인가요? 거기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듣고 있으면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선거연수원에서 99명 중국인들 지금 압송돼가지고 미국으로 넘겼다. 이런 상황.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쨌든 국제범죄에 대해서 본인들이 개입할 수 있는 경찰 국가잖아요. 현재 상태가 말 그대로. 거기다가 지금 가장 이제 첨예하게 중국이 신경 쓰고 있는 나라가 지금 중국. 특히 이제 1월 20일 날 취임하는 이제 당사자 트럼프 같은 경우는 중국을 지금 죽이겠다. 아예 선언을 하고 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 이건 총성만 없는 뿐이지 정말 전쟁이 나 있는 상태. 이미 지금 세계 대전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게 한국 안에서도 이 친중 세력이 왜 있나라고 생각을 해볼 때 결국은 뭐냐면 민주당이 만약에 이제 그런 커넥션이 있다, 진짜 그런 것이 나중에 밝혀지고, 그리고 지금 이제 99명의 중국인들이 실토를 했다고 나오는 지금 스카이데일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선거 개입을 했다는 것을 지금 자백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정말 공식적인 미국 정부의 입장에서 확인이 되는 순간 지금 DIA라고 그러거든요. 미국 국방정보국이죠. 그 DIA가 지금 현재 이번 CIA 지명자 그분이 있었던 곳이 바로 DIA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지명한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래클리프인가요? 뭐 그 사람이죠, 래클리프? 뭐 그 사람이 지금 DIA 수장이었던 사람인데, 뭐 제가 지난번에도 그 영상에서 올렸지 않습니까? 부정선거의 전문가, 그리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가장 확신하고 있는 사람, 전 세계적인 부정선거, 특히 중국이라든지 러시아의 부정선거 선거 개입에 가장 확신을 가지고 트럼프가 그런 얘기를 할 때 옆에서 지원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번 CIA 지명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미 트럼프 행정부가 만약에 이거를 그냥 공식적으로 까버리게 되면은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뭐 다 녹아 없어지는 거야. 그냥 지금 이 모든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일들은 다 녹아 없어지고 지금 뭐 어떻게 전개될지 저도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현재 상태에서는 이제 스카이 데일리의 단독 기사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제 뭐 조중동은 당연히 안 쓸 거고 좌파 언론들도 한 줄도 얘기를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 카르텔이 어디까지 형성이 돼 있는지를 밝혀줄 나라는 이제 미국밖에 없는 거죠. 미국 정도의 권위가 있는 어떤 기관이 아니고서는 지금 이 얘기는 너무나 큰 얘기이기 때문에 뭐 스카이 데일리 정도가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뭐 될 사안이 아닌 거지. 훨씬 더 권위가 있는 국가에서 또는 기관에서 이것에 대해서 완전히 그냥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건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제가 봤을 때 1월 20일 날 취임식 이후에 미국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일단 기다려볼 작전이고 아무튼 지금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이 종중은 단순히 뭐 민주당이네 이재명 이런 쪽을 떠나서 지금 사실은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 그리고 미국 이 나라 대만 이 나라에서 대해서도 중국이 지금 대대적인 지금 스파이 일본에는 지금 뭐 암약하는 스파이가 5만 명이라는 얘기까지 있어요. 일본이 중국 입장에서는 일본이 가장 큰 아시아 태평양에서는 가장 큰 적이잖아요. 그리고 옆에서 대만을 지원해주는 최강대국이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일본에 중국 스파이가 안 들어갔다는 것은 그것도 이상한 거지. 한국에 당연히 들어가 있는 거겠죠. 근데 이 스파이들이 결국은 하는 일이 단순히 국가 정보를 빼내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친중 인사를 포섭을 하는 겁니다. 친중 인사를 포섭. 그러니까 친중 인사가 결국 어떻게 만들어지겠어요, 결국은. 결국 돈이겠죠, 돈. 어떤 사람한테 제일 그게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돈이 없는 사람한테 필요하거나, 당장 지금 뭔가가 있다가 없어진 사람이라든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사회에서, 일본 사회든 한국 사회든, 대만 사회든, 경쟁에서 예를 들면 밀려가지고, 세컨 티어가 된 사람이라든지, 서드 티어가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그 경쟁에서 낙오돼서 결국은 궁핍해진 상황에서, 그 돈이라는 것은 정말 천군만마 같은 위력을 발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국가에서 경쟁에서 도태되면 돈이 없어지는 건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예를 들면 정치적인 어떤 기반을 잃은 사람이라도 버금의 돈이 만약에 쥐어진다고 하면은 다시 어떻게 보면 재기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항상 궁금한 게 민주당은 어떻게 저렇게 정치 조직을 무슨 돈으로 저렇게 할까? 비영리 단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민노총이니 뭐니 이런 사람들도 물론 기업에서 주긴 하겠지만 민주당을 저렇게 지원하고 자발적으로 저렇게 예를 들면 자유우파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나와서 저렇게 하지만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저런 것들은 도대체 어떤 돈으로 진행이 될까? 대부분 다 보니까 자발적인 게 아니야. 조직에서 움직이는 건데 트랙터도 그렇고 몰고 온 사람들도 그렇고 이런 것들. 이런 분들이 과연 어디서 생길까에 대해서 생각을 볼 때 참 의문이 남는 거예요, 의문이. 네, 의문이 남습니다. 근데 그게 비단 한국만 그러겠어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일본에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일본의 사회에서 경쟁에서 밀린 사람이라든지, 정치 세력도 그렇고, 경제적인 기업도 그렇고,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어떤 기업들 입장에서도 결국은 일본 기업도 1등만 하는 기업만 있는 게 아니잖아. 2, 3등 하는 기업도 있고, 5등 하는 기업도 있고, 이런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중국 편에 붙을 수 있는 거예요. 중국에 어떤 돈을 지원받을 수 있다든지 뭐 그냥 뭐 합법적인 방법으로도 뭐 그게 불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중국은 어쨌든 간에 공산주의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념을 가지고 국가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옳고 그름도 국가가 정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본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뭐 미국이라든지 일본, 중국, 뭐 한국, 대만 이런 나라들하고 보다 훨씬 더 정부가 상당히 그 뭐랄까요 편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거죠. 뭐 간첩들을 운영하는 것도 상당히 편하게. 일단 뭐 죄부터가 되게 무겁잖아요. 중국에서는 뭐 배신하고 이러면 바로 그냥 사형이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한국 같은 경우는 막 배신도 하고 뭐 저기 돈 준다 그러면 어디 뭐 삼성 기술 다 빼돌리고 뭐 이런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중국은 훨씬 더 뭐 이런 간첩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도 운영하기가 상당히 쉬운 그런 입장이 지금 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우리가 이 보수니 진보니 지금 이걸 따질 때가 아니다. 왜?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보수라는 말 쓰지 말아라. 자유우파라고 써라. 근데 저도 옛날에 자유우파, 저유파 하면 약간 옛날 냄새 나고 이랬다고 생각해요. 요즘 들어서는 반드시 자유우파라는 얘기를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 자유우파라고 우리가 안 하면은 마치 보수니 진보니 이런 건 한가한 소리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상당히 좀 한가하다. 보수 진보? 우리가 무슨 뭐 옆에 적이 하나도 없고 우리끼리만 사는 국가다라고 하면 뭐 우리끼리 보수 진보하면서 서로 뭐 소꿉장난 하듯이 얘기하면 되는데 지금 옆에 저렇게 큰 중국이라는 나라가 패권을 가지려고 저렇게 으르렁대는 막 호랑이처럼 저러고 있고 러시아, 북한이 저렇게 북한은 공산주의, 러시아는 권위주의 국가로서 이렇게 우리 앞에 딱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냥 한가롭게 보수 진보니 뭐 이런 소리 하고 있으면 이게 되겠느냐? 완전하게 우파 진영, 소위 미국이라든지 일본, 그리고 서방 7개국이라든지 이런 국가들하고 완전히 얼라이언스가 돼도 지금 우리 국가 영토, 주권을 지키기도 빠듯한 상황인데 여기서 무슨 보수네 뭐네 뭐 건전한 보수네 이런 소리 할 때가 맞는 것인가? 그렇게 우리가 한가할 상황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왜 이제 알겠더라고요. 왜 우리가 보수, 우파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왜 지금까지 그렇게 이승만이네, 박정희네, 그리고 전두환 이런 분들이 정말 국민들한테 그렇게 모질다는 소리 들어가면서 독재자라는 소리 들어가면서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너무나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뭐 한가한 소리 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그분들은 너무나 알고 있었던 거고, 항상 뭐 특히 중국 같은 나라들이나 그땐 소련도 있었잖아요. 여기서 뭐 엄청난 스파이 세력들, 뭐 단순히 뭐 미인계 이런 걸 떠나서 엄청난 스파이 세력들이 지금 계속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뭘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막 안기분의 중앙정부부 같은 거 운영 안 하면 싹 다 그냥 간첩한테 넘어가는 거야. 지금 민주당이 무슨 간첩법도 다 반대하고 앉아가지고 지금 북한만 간첩으로 돼 있고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는 우리가 간첩죄를 적용하지 못하게 지금 방해하고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지금 계속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계엄 이후에 계속 의심스러운 행동만 골라서 하고 있어. 계속 골라서 하고 계속 의심스러운 행동만 골라서 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지금 뭐 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잖아요. 뭐 무안공항 사태도 저것도 중국의 뭐 공작이네 뭐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중국 얘기만 나면 진짜 오금이 저려요. 진짜 이상하게. 특히 지금 보니까 돈도 돈인데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미인계를 써가지고 여자 간첩들을 지금 운용을 하는 것이 지금 뭐 한국만 아니라 뭐 중국 대만 뭐 호주 유럽 프랑스라든지 영국 이런 데서도 지금 독일 같은 데서도 다 독일 중국 여자 스파이들이 활약을 하고 있고 미국 같은 데서는 지금 몇 명 걸렸다면서요 벌써 뭐 크리스틴 팡인가 뭐 이런 여자들도 걸리고 미국 뭐 장군이나 이런 데 막 접근해가지고 군사기밀 빼가고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눈알이 벌게져가지고 눈이 뒤집혔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 눈이 뒤집혔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한국 뭐 주요 인사들, 뭐 정부라든지 기업의 주요 인사들한테 돈 주고 뭐 여자 미인계로 쉽잖아요. 사실 여자 미인계라는 게 그게 우리가 듣기에는 그거 뭐 충분히 물리칠 수 있을 것 같지만 막상 그 미인 진짜 제가 봤을 때 그 한족 미인들은 진짜 이쁘거든. 예? 제가 중국 한번 가보면 그 사람들 뭐 접대부든 뭐든 뭐 이런 사람들 나타나는 거 보면은 와 진짜 너무 이뻐요. 예. 그런 사람들 뭐 15억 인구에서 막 골라가지고
그런 사람들 막 훈련시켜가지고 한다 그러면은 그 웬만한 사람들 그냥 다 넘어갑니다. 다 넘어가. 예. 좀 그런 상황이야. 그러니까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돈도 돈이고 뭐 여자면 여자고 이거 해가지고 지금 완전한 지금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것 같아. 예. 첩보에서의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타개를 해야 되느냐 진짜 생각만 할수록 우리가 지금까지 상당히 말랑말랑하게 살았구나, 낭만적으로 살았구나 정말. 뭐 보수네, 따뜻한 보수네 어쩌가면서 유승민이 같은 소리 하고 앉아가지고 정말 무슨 뭐 한동훈이네 뭐네 이런 소리도 뭐 따뜻한 건전한 보수 뭐 이런 거 얼마나 저 중국 공산당들이 원하는 방향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막 소름이 끼쳐요. 단순히 지금 내가 봤을 때 북한이 문제가 아니야. 북한은 이미 뭐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 저 핵무기 가지고 난리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좀 우리 앞에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는 게 무서운 거예요. 중국. 북한은 아무것도 아니야. 중국이 무서운 거란 말이지. 우리가 지금 신장 위구르나 티베트 같은 국가가 되기 일보 직전인 이 상황에서 그게 지금 어떻게 자유우파들이 이렇게 뭉쳐가지고 지금 대통령이 지금 비상계엄을 했다 그래서 처음엔 그게 삐졌다가 지금은 지지율이 지금 50%를 육박하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힘 지지율이 막 올라가고 민주당을 좀 역전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한국 정치는 이제는 국제정치가 아니야. 예, 말 그대로 이제 국제정치입니다. 국제정치. 한국 정치는 이제 국제정치야. 그만큼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된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인접국 중에서 미국의 패권을 노리고 미국한테 지금 엄청나게 지금 미국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 지금 중국의 나라가 저렇게 위치에 있는 것 자체가 한국 정치는 이제 중국하고는 어떻게 보면 연관되지 않고서는 어떻게 갈 수가 없는 지금 그런 상태로 지금 현재 우리가 몰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이게 우리가 이번에 이제 윤 대통령께서도 지금 노골적으로 지금 이번에 헌법재판소 심판 심리하면서 계속 지금 어떻게 보면 중국 간첩에 대한 얘기하고 중국이 선거 개입한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이제는 까놓고 가는 거야. 근데 중국이 지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잖아. 뭐 외교적으로 무슨 뭐 자기들이 무슨 뭐 유감의 성명을 한다든지 이런 얘기도 안 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지금 어떤 역할을 해줄지도 상당히 궁금하고 아무튼 지금 윤 대통령께서 계엄하고 나서 지금 사실 이게 단순히 그냥 계엄 하나로 지금 뭐 민주당 주장대로 뭐 술 한잔 먹고 계엄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지금 주장이 아니고 진짜 이게 계획적일 수밖에 없는 정도로 엄청난 지금 주변 정세가 급박하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중국 간첩의 이 문제는 우리가 지금 간접적 개정을 지금 저렇게 민주당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전 또 더더욱 이상해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중국 간첩 때문에 난리인데 우리만 지금 중국 간첩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손발 다 묶여가지고 이렇게 묵묵부답으로 있어도 되는 건지 정말 이게 걱정이 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 처신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이 계엄 이후에 윤 대통령 계엄 이후에 정말 많은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 올렸습니다.